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우리 권택중 과장님이신데 마음이 아프네. 수척해졌네요. 사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요렇게 이제 나오면 그 아내분이 무슨 일이야 오빠 왜 이렇게 사람이 야였어 요러면서 이제 만나는 장면에 딱 요 긴장하고 나오시거든요. 살 많이 빠졌다. 네, 무슨 일이에요 권택중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이프한테 차트를 봐라고 드릴 말씀이요. 차트를 봐. 차트를 봐. 네. 괜찮아요? 마음고생 많이 했네요. 다행히 이제 말일부터 네. 조금씩 올라오면서 살도 조금씩 그래요? 붙고 있습니다. 네, 밥도 다시 챙겨 먹으면서 네. 사람이 약간 영혼이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눈빛이 그러니까. 예전 눈빛이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네, 항상 위기 때 진가가 발휘되니까 루틴대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메시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좀 주실까요? 네, 그동안 뭐 7월 빼고 6월까지는 쏠림이었죠. 네. 쏠림이었고 7월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8월을 다시 보면은 8월부터는 약간 확산하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섹터의 확산, 종목의 확산, 네. 뭐 수급의 확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8월 초일부터 오늘까지 수요일이니까 3일째 뭔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확산이라고 좀 확산. 잡아봤습니다. 확산. 네, 일단은 뭐 지수를 보면요, 저희 이제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신용 잔고가 15% 정도 감소했는데 네. 코스닥만 보면은 거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대출, 신용, 뭐 이거는 전체 합산이긴 합니다만, 네. 뭐 코스피가 사실은 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땐 절대 금액이 크니까 당연히 영향은 더 컸겠지만 두 시장을 따로 놓고 보면은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이나 주식담보대출 뭐 많이 있으신다고 하면 뭐 스탁론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투자했었던 자금의 절반이 뭐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 네. 그런 한 달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빈집이 됐죠. 네. 빈집이 됐고 충분히 지수를 되돌릴 만큼의 신용 잔고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대한민국 최고의 센스쟁이 우리 정프로가 잠깐 웃었던 건 어떤 거죠? 내가 너무 궁금하다. 나는 이게 작은 화면에 이렇게 딱 우리 권택중 과장이 보이는데 나도 받긴 했어. 진짜 무슨 검찰 조사 받다 나온 그러니까 너무 안 됐다 근데. 그 정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개인사한테 아프네요. 장염까지 걸려가지고 지금 그래요? 그래. 손이 좀 나가서 그렇구나. 막- 좀 오늘 막타를 솔직히 그래. 나 너무 그러니까. 안쓰러워갖고. 중간에 뛰어나가도 양해. 지금 장염 상태예요? 아직 그 진행 중이라서 진행 완치는 아직 안 돼가지고. 힘주면 안 되겠다. 힘 좀 왜 이렇게 모셨어 힘들게. 사전 공유해 주세요. 사후 통보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너무 임박한 나머지.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얘기를 좀 드리면 아유. 이렇게 빈집이 되었는데 사실 쏠림이 심할 때는 상반기에는 아무리 집이 비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코스닥 시장으로 보면은 네. 집은 계속 비는데 누가 들어와야지 이게 상승이 나와줄 텐데 집만 비고 손님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 이제 이번 달 일정을 그냥 간략하게 좀 봤는데 네. 일단은 AMD 뭐 컨센은 상회를 했는데 뭐 가이던스가 약간 뭐 최상단에 못 미쳤다라는 이유로 시간에 좀 빠지더라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데이터 센터 매출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왔다는 거는 메모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이번 달에 좀 나와 있는데 네. 그때까지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 뭐 TSMC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들이 하나씩 또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그때는 빠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하방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이 된 것 같고요. 과대낙폭은 더 이상 과대낙폭을 얘기하기는 좀 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 중에 저희가 9시 24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그래요? 네. 좋은 소식. 그래서 힘내시라고. 네. 네,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 네. 네, 다행히 출연한 날 좀 장이 좋았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다시 확산 얘기로 좀 돌아가면은 이제 왜 확산이 있을까 살펴보면은 올해 1월 2일 날 코스피 종가가 4,300포인트였고요. 네. 어제 기준으로 종가가 6,300. 여전히 뭐 많이 빠졌지만 2,000포인트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코스닥은 근데
그렇게 빠졌다 반등이 약간 나왔어도 여전히 연초에 있었던 코스닥 수준을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확산은 낙폭 과대를 회복하는 중에 나타나는 확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코스닥 포인트는 대략 900포인트 초중반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는 코스닥이 종목별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 약간의 아웃퍼폼할 종목들이 꽤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결국에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있는 쪽은 코스피, 네. 메모리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다시 코스피로 어느 정도는 상승이 좀 이연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수급이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뭐 정부에서도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규제하면서 쏠림에 대해서는 약간 완화가 실제로 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닥 승강제 이런 것들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유의미하게 지수에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레버리지 ETF를 규제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코스닥을 한 900포인트 초중반 선까지 회복할 때까지는 네. 그래도 포트의 한 20% 이내 정도는 채워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네. 900포인트 갈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아웃퍼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잠깐 시장을 좀 봤을 때 코스피도 물론 하이닉스가 지금 뭐 7%대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강하게 랠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상반기에 많이 봤던 그림이 하이닉스가 7%가 올라가면은 코스닥이 뭐 7%씩 종목들이 주저앉아 버리는 현상이 많이 나요. 네네네. 수급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그래도 골고루 갑니다. 하이닉스가 독주를 하고 있어도 코스닥에 있는 주요 종목들이 버팁니다. 오히려 코스피가 버티니까 코스닥 종목들도 강하게 좀 안심을 하면서 가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그림이 한 그래도 최소 네. 900포인트 이상까지는 같이 가든지 코스닥이 조금 더 세든지 이런 그림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네, 이번 달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 이제 뭐 얼마 전에 유가 급락하면서 네. 이제 국채금리, 미국채금리가 확 떨어졌을 때 다음 날에 보면은 뭐 미국장도 그랬지만 성장주 위주 시세가 좀 많이 났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제약의 일부 이슈가 있어서 또 빠지기도 합니다만 제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금리 영향이 좀 큰데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완화가 됐었던 부분들 이게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뒤에서 좀 보실 수 있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절대금리 10년물로 봤을 때 여전히 부담되는 레벨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코스닥이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 금리 레벨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올해 미국채 금리 수준이랑 코스닥을 이렇게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면은 역의 상관관계가 나오긴 합니다. 한 0.55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도 값이 나오고 실제로 이 구간으로 봤을 때 이게 미국채 10년물 금리 차트거든요. 이게 코스닥 지수고 금리 수준이 이렇게 내려갈 때 코스닥 지수가 좋게 갑니다. 가다가 튀어 올라가니까 쭉 크러쉬가 나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낙폭 과대에 대한 회복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나 뭔가 추세적인 상향으로 가려면 금리도 좀 안정이 많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저 상관관계는 사실 시작 시점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저렇게 조금 역의 네거티브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금리와 역의 관계다라는 말씀 주셨고 네. 지금 거진 영업점의 최전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 맨날 오시면 이런저런 동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솔루션을 달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ETF 상품 쪽으로 추천하십니까? 아니면 종목적으로 하세요? 지수가 급락했을 때는 사실은 ETF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별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 급락 시점 이후로부터 한 달 뒤에 봤을 때 뭐 상승률 자체는 개별 종목들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놀다가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급락하고 다음 날부터 시장 대비 빠르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고 약간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적시에 잘 픽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급락장에서의 첫 번째 대응은 ETF로 그냥 지수 자체를 사버리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락이 왔을 때는 있는 캐시 같은 경우는 그냥 ETF를 들어가자. 뭐 코스닥 ETF가 될 수도 있겠고 코스피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믹스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워낙 코스닥이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런 전략들이 좀 유효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수의 이런 레벨이 채워지고 나서는 조금 종목 장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볼 수 있냐? 기관들의 움직임을 한번 우리는 또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관들의 움직임. 네, 대표적으로 지금 올해 상장된 좀 특이한 ETF들 중 하나가 코스닥 액티브 ETF들이 있었습니다. 네. 성적을 보면은 뭐 코스닥 지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렇게 다 시장이 망가지고 폐허가 된 와중에 어떤 애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자로 좀 가져온 데이터인데 코엑트 그리고 타임 여기 삼성 액티브죠. 그리고 타임, DS 최근에 DS에서도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 IFC. 엘리베이터도 계속 뜨더라고요. 이게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물론 사이즈는 여전히 뭐 코엑트가 제일 크고 뭐 타임, DS가 제일 최신 출시했으니까 전체 이제 시총 자체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재밌는 점이 대부분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좀 보여요. 네, 테스, 르노공업, 심텍, 기판, PSK 홀딩스. 테스가 굉장히 많이 좀 편입이 돼 있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적으로 들어가면서 증설 사이클에 꽤나 이제 직접적인 수혜의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 때부터도 사실 저도 한 번씩 언급드렸지만 증설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 하면 전자이닉스가 벌어들인 돈은 결국 그들의 공장에 들어갈 거고 네. 거기서 사는 것은 장비를 사고 이런 공정 라인들 장비주를 쭉 살 텐데 장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큐가 늘어나면은 뭐 소재 부품도 따라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뭐 지수는 역시나 못 이겼고요. 지금부터 그럼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것들은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 그러면 과거에는 제약바이오인데 이제는 부품 소부장 쪽으로 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좀 바뀌었네요 컨셉이. 네, 그 컨셉이 확실히 이전에 여전히 뭐 시총 상위에는 우리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 지금의 이제 AI 사이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코스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소부장 종목들 이 역시나 첫 번째 1순위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뭐 보았을 때에는 뭐 추가적으로 확산이라는 키워드에서 데이터 센터도 이제 K 데이터 센터들도 좀 볼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수가 급락하고 나서 빠르게 올랐던 종목 중 하나로 뭐 SK 이터닉스, GNC 에너지 이런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종목들이 실제로 시세를 좀 빨리빨리 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폭 조정은 좀 봤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SK그룹에서도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그룹사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지금 실제로 이제 한국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14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 네.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룹 자체가 SK 그룹 자체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만들 수도 있고요. 메모리나 이런 칩에 대한 수요를 셀프로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인프라 관련된 수요도 한 번 더 북미 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쪽 우리나라에서 끌고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보면은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네. 뭐 전력 인프라, 뭐 배전이라든지 뭐 코스피 쪽에서는 이런 것들도 여전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가 이런 한국의 컴퓨팅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뉴스플로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로봇도 로봇도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러네. 네. 네.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로보틱스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제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여전히 로봇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상위에서 시총을 좀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쪽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지분 구조를 정리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가시화가 좀 되고 있는 국면이 내년부터 본격화가 될 것 같은데 뭐 로보티즈라던가 보면은 이제 로보티즈의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해왔는데 이런 라인업들 가지고 있고 뒤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족 보행은 지금 아직 오픈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런 핸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로봇들도 지금 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 좀 좋은 점이 확실히 이런 로보틱스 같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캡티브향,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좀 뒷배가 있어야지 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올해 4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가 되는 것도 이런 삼성전자 향 그리고 그룹사 향으로 이런 로봇 제품들을 매출을 내면서
회사가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다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지금 코스닥을 볼 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으로도 테마가 좀 확산되는 최근에 사실 로봇주가 꽤 괜찮았고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전 또 그러니까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왜냐면 또 우리 아, 다들 한 번씩 경험 그렇죠. 있잖아요. 있죠. 예, 호흡이 중요해요. 이럴 땐. 아, 네, 네. 예. 들숨날숨. 복식 호흡. 자, 그리고 항상 이제 관약근 잘 조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큰 또 사고가 터지면 안 되니까. 살면서 그런 경험은 뭐 크지 않죠. 뭐 흔치는 않죠. 흔치 않죠. 예, 근데 또 아주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아, 예, 종종 일어난 일이니까 음. 예,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터지고 나선 늦습니다. 아, 힘을 빡 주고 대비를 미리 하고 또 시장에도 대비를 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장이 안 좋다고 슬퍼할 일만은 아니에요. 그 장이 어떤 장이죠? 자, 우리 권택장, 네. 권택중 과장님. 자, 얼른 저 건강 찾으시고. 아, 네. 네, 그 힘든 와중에도 오늘 또 아침에 맞습니다. 이렇게 네. 또 자료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하여튼 따뜻한 물, 끓인 물 드시고 보리차 같은 거.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